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개정세법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3년 귀속소득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연말정산 하려고 하면 2024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연말정산할 때 반영되는 이제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귀속되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표 구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1200만 원 이하가 6%의 세율로 이제 소득세를 적용했었는데요. 이거를 14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변경했습니다. 옛날에는 1200만 원까지 있는 소득이 있을 경우 6% 적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이제 15%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이제 1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는 이제 소득자분들은 이제 조금 더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이제 낼 수 있게 됐고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의 소득 구간이 15%였는데 이거를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조금 과표를 좀 올려준 거죠. 예전에는 4600만 원 이하의 분들이 15% 적용받았다면 이제 5000만 원의 소득,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빼고 나왔던 과표 구간이 5000만 원까지는 1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 위의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세는 유진적으로 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소득이 높은 35%, 뭐 38% 이렇게 올라가시는 소득자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약간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요거를 누진 세율표로 이제 보면은 계산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15% 구간의 누진 공제가 그전에는 108만 원이었습니다. 126만 원만큼 누진 공제액을 차감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18만 원 정도 이제 누진 공제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한 18만 원 정도 세금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동이 됐고요.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요즘에 밥값이 설렁탕 한 그릇에 예전에 뭐 8,000원 하던 것이 이제 만 원, 뭐 11,000원 막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식대가 10만 원으로는 이제 좀 어렵죠. 이 밥값을 충당하기에는. 그래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게 되죠. 당연히 이제 소득세를 계산하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부분만큼은 빠지니까 소득세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어요. 소득세가 줄어들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들은 4대 보험 계산하는데 또 똑같이 비과세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 신고할 때 들어가는 과표, 보수 월액이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늘어나기 때문에 4대 보험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연말정산 교육비 대상 확대라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직장인분들이 이제 교육비 공제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자녀분들이 있으면 뭐 학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되는데 그전에는 대학 입학 전형료하고 수능 응시료가 이제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수능 보는 자녀들은 여러 군데에다가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응시료도 되게 많이 나가고 입학 전형료도 되게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그전에도 교육비 공제에 좀 반영해달라고 많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 23년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이 금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자녀가 3명 이상 직장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개별 소비세를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거는 2023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집에서 자가용을 살 때 개별 소비세를 한도가 한 300만 원까지 면제가 되니까 거의 웬만한 이제 승용차 사실 때는 개별 소비세를 이제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 거가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부분인데요. 도서를 사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거나 뭐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 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서 영화관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영화 산업의 이제 활성화가 절실해졌거든요. 영화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제 해주지 않았던 사용 금액 30%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구매하는 영화 티켓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대신 이제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제 고소득자분들은 신용카드 쓰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15% 정도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좀 단순화했는데요. 급여 구간별로 이제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좀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단순하게 7천만 원 이하하고 7천만 원 초과 두 분류로 급여를 이제 나눴고요. 요 기본 한도는 이제 7천만 원 이하 분들은 이제 3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 수 있고요. 추가로 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이제 도서 공연 등을 이제 구입하거나 본 경우에는 이제 300만 원까지 이제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자녀세액 대상 연령을 변경했는데요. 자녀세액 공제 대상은 만 7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1인당 15만 원으로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요게 이제 만 8세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이제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되다 보니까 7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복으로 이제 적용이 되니까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 만 7세 이상을 세액 공제해줬던 거를 만 8세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연 200만 원으로 좀 올린 거죠. 중소기업 취업을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좀 더 높였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이자 배당 소득의 비과세 도입해서 청년들의 이제 자산 축적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는 걸로 됐고요. 이거는 연말정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직장과 가까운 곳이라든가 뭐 학교와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서 빌라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빌라의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직장인들이 피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왜냐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많다면 이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불안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럼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좀 한번 미리 조회할 수 있게 좀 서비스를 해보자. 그러면 체납이 많은 임대인의 집은 안 들어가는 게 이제 안전하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한 국세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액 임차 보증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내고 계약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혹시나 이제 뭐 체납이 많은 임대인이 있다고 하면 계약을 파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파기 조건의 규칙 사유가 이제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계약 당시에 임대인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좀 넣는 게 아무래도 계약 해지할 때 분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양도할 때 양도세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가 않아요. 증권사에 이제 거래 수수료만 좀 나가는 건데, 요거를 이제 너무 이익을 많이 보는데 세금이 없다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양도 차익이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시키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양도 세금을 내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축이 되겠죠. 왜냐하면 거래를 여러 번 뭐 장기로 하는 게 아니고 단타로 하는 경우들은 이익을 계속 내면서 수수료도 나가고 뭐 하는데, 거기다 세금까지 또 낸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좀 위축시키고 안 좋게 좀 할 수도 있어서 2년간,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상장 주식을 거래해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겠다라고 이제 한 부분이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도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게끔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예가 돼서 2024년까지는 이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기타 내용을 보면 이제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좀 상향을 했어요. 800불까지 이제 늘린 거죠. 그리고 술은 보통 양주를 이제 구매를 하는데,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양주를 2병까지, 와이프랑 두 분이 가시면 총 4병까지 이렇게 들고 들어올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이라 그래서요. 로또 복권은 예전에는 이제 5만 원짜리 이상, 그러니까 당첨금이 생기면 기타 소득세를 차감하고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승마나 경륜이나 슬롯머신들 한건에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하지 않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로또 복권도 건별 200만 원까지는 이제 기타 소득세를 안 내게끔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올해 1월 1일부터 구매하시는 로또 복권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는 아마 세금이 없으시니까 많이들 많이는 아니죠. 한번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올해 이제 적용되는 2023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거, 그리고 뭐 기타 생활에 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